네, 폭염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경남 밀양은 39.2도로 하루 만에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들어누워 파도를 맞습니다. 몸 전체를 담가 머리만 내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가마솥 더위를 날리기엔 시원한 바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낮 더위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기온가 32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 안 켜면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덥고 더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도심으로 나서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가 가득해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고 에어컨 실외기 앞이랑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열하루째.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기온도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누적 환자가 83%나 급증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돌뿌리 가득한 산속에서 들것을 들고 다급히 내려옵니다. 구조된 5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체온이 40.5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2% 폭증했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은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이 재앙이 된 겁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54.6%가 열 탈진이었고 열사병 20.1%, 열 경련 13.7% 등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떼약볕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잠자리도 쾌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동행해봤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이른 아침부터 낡은 손수레가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걷어서 실에다 갖다 주고. 매일 같은 시간 수레를 가득 채워 나타나는 70대 할아버지는 이곳의 단골입니다. 목장갑을 벗은 손에는 수년간 폐지를 주워 나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납작이. 손톱이 둥글었던 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예. 무더운 여름
손수레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늘을 찾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흘리고 우리가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제로상이 많은 거죠. 햇볕에 달궈진 도로 위를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수레 손잡이는 뜨겁게 달궈져 맨손으로는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1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해 보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폐지를 가득 싣자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레를 끌면서 조금씩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1시간을 더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보니 150kg 정도. 손에 쥔 돈은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먹는 목화빵 1개와 우유 1팩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또다시 땡볕에 나서야 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경보. 예년보다 길어진 여름에 발길이 무겁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폭염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경남 밀양은 39.2도로 하루 만에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들어누워 파도를 맞습니다. 몸 전체를 담가 머리만 내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가마솥 더위를 날리기엔 시원한 바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낮 더위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기온가 32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 안 켜면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덥고 더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도심으로 나서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가 가득해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고 에어컨 실외기 앞이랑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10하루째.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기온도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누적 환자가 83%나 급증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돌뿌리 가득한 산속에서 들것을 들고 다급히 내려옵니다. 구조된 5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체온이 40.5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2% 폭증했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은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이 재앙이 된 겁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54.6%가 열 탈진이었고 열사병 20.1%, 열 경련 13.7% 등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떼약볕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잠자리도 쾌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동행해봤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이른 아침부터 낡은 손수레가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걷어서 실에다 갖다 주고 매일 같은 시간 수레를 가득 채워 나타나는 70대 할아버지는 이곳의 단골입니다. 목장갑을 벗은 손에는 수년간 폐지를 주워 나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납작이. 손톱이 둥글렀던 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예. 무더운 여름, 손수레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늘을 찾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대르상이 많은 거죠. 햇볕에 달궈진 도로 위를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수레 손잡이는 뜨겁게 달궈져 맨손으로는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1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해 보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폐지를 가득 싣자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레를 끌면서 조금씩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1시간을 더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보니 150kg 정도. 손의 진도는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먹는 목화빵 1개와 우유 1팩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또다시 땡볕에 나서야 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경보. 예년보다 길어진 여름에 발길이 무겁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